자, FAT 1급 제 78에 지금 1번 기초정보관리에 이어서 2번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할 차례죠.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거 1번 증빙자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빙자료 보니까 자동차 보험증권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실 때 여기 AT 자격시험은 실무에서 벌어지는 증빙자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더라도 이런 걸 받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험증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납입보험료 51만 4,430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되어 있고 거래일은 2024년 1월 2일로 되어 있고요. 51만 4,430원 여기 지금 찾으신 금액에서 나와 있죠. 보험료 납부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자, 요구사항 뭔지 한번 볼게요.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2는 자동차 보험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이 보험료에 관해서는 특히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날짜로는 1월 2일이니까요. 차변에다가 보험료 납부했으니까 비용 처리는 보험료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보험료는 800번대 판관비로 기록해 주셔야지 돼요. 금액은 51만 4,430원. 대변으로 했을 때는 보통예금의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여기 국민 안 써주시면 나중에 잔액이 틀려져서 평가 문제 답 쓸 때 금액이 달라져요. 정확하게 잘 표시해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51만 4,43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FAT 1급에서는요, 다른 회차의 시험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가 돼 있어요. 자산을 때는 성급이라는 말 뜻은 선지급, 먼저 지급했다는 뜻이라고 아까 이런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성급, 근데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써야 되고, 이 성급비용은 자산계정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비용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514 430이라고 써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게.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해 회계 처리하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여기 계정이 보험료라고 쓰면은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은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써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 회계에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결산할 때 배우셨겠지만은 이를 비용 처리법이라 재무회계 이론에서 비용 처리법이라고 용어를 우리가 쓰기로 썼었고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자산 처리법이라고 배웠어요. 비용 처리법은 그냥 비용으로 쓰라는 얘기고요. 자산 처리법은 자산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을 갖다가 수행과제를 날짜 1월 2일 날짜로 이렇게 분기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월 2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보험료라고 하면 여기
계정이 여러 가지 계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800번대 판관비 계정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자, 금액은 51만 4,43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계정들, 그런 것들은 계정 코드 번호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51만 4,43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 마무리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잘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비용 계정 있죠. 비용 계정과 그다음에 수익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선급금과 미수금, 자산 계정들에다 얘네들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채권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계정, 반대 계정이죠. 채무 계정에는 매입 채권, 아니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 그 다음에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요 계정에 반드시 거래처 다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처, 즉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즉 어느 거래처로부터 돈을 주거나 받을지를 기록해내야 될 그 계정 과목에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금 발행거래라고 나와 있네요. 약속금 발행거래. 자, 보시게 되면 전자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천만원, 지급일자, 발행일자,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한테. 자, 내용을 볼게요.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는 3월 5일인데요. 여기 2천만원, 바로타라는 데다가 돈을 갖다 지급한 걸로 좀 나와 있죠. 자료 설명을 보니까 3월 5일 바로타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이 만기가 됐네요.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인데 얘가 3월 5일 날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음은 다시 회수가 될 거고 그 금액만큼은 우리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돈은 지금 얘가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뭐 우리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죠.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상품 2천만 원어치 부가세는 그냥 빼고선 우리가 사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때 상품을 우리가 사갖고 오면서 전자범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급어음이라고 하고 지급어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에 지급어음 계정에 반드시 거래처 입력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바로타라고 거래처를 입력해 주고요. 2천만 원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3월 15일이 돼서 만기가 됐어요. 그럼 차변에 여기 있었던 지급어음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에서 바로타 해놓고 2천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그 금액이 결제돼서 나갔다 그랬죠. 당좌예금 또한 이제 금융거래처 은행고 입력하라고 얘기했었죠.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민은행 써주시고 2천만 원. 지금 요 문제의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는 입력하시오라고 했던 것은요. 이렇게 지급어음이 3월 5일 날 만기가 돼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대변으로 있었던 지급어음을 차변으로
없애주시고 대변에다가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라고 얘기한 문제예요. 얘가 거래 자료인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3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지급이라고 해주시고 바로 자,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이금, 은행은 국민은행, 여기 당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통으로 눌러서 실수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은행에 잔액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은행 거래처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이거 틀려갖고 잔액 틀려지면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세심하게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당좌예금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이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두 번째 보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등록된 어음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음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있나 없나 F2라는 키 눌러서 조회하면 대부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급어음 클릭하시고요. 여기 당좌예금 클릭하고 F3 누르면 안 돼요. 지급어음 클릭하시고 F3 기능키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어음관리에서 이렇게 자료 입력하는 난이 떠요. 자, 어음 상태 이거 좀 결제한 거죠. 여러분이 지급어음 차변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걔를 결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기 결제란으로 떠요. 회수 같은 경우 뭐 여기 있을 테니까요. 자, 결제를 해준 거니까 자, 어음 번호 엔터 치면 넘어가죠. 여기서 F2 누르라고요. F2 누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문제 형태로서는 여기 하나만 딱 뜨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무 업무에서는 요게 항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입력되어 있던 어음의 정보가 다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만기일까지요. 지급은행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지정까지 다 나와 있죠.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되어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그대로 해보셨어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약속어음 발행거래를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자, 세 번째 거래는 계약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통 예금 이번엔 기업은행 거죠. 은행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평가 문제 뒤쪽에서 그 은행들의 잔액 물어볼 거기 때문에 계속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날짜는 3월 15일인데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다무와 자전거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뭐 이건 좀 단순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우리가 지금 돈을 계약금을 미리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계약금 미리 주는 걸 뭐라고 배웠죠? 선급금, 자산 계정이죠. 선급금은 계약이 파기되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가 어딘지 얘는 선급금은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돼요. 다무와 자전거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본에다가는 여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여기는 기업은행 거라 그랬죠. 해주시고 200만원 계약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상품을 사느냐고 회사에서 계약금 주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거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입력하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면 이런 일이 회계상의 거래가 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날짜를 3월 15일 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날짜는 3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다모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여기 기업은행이라고 그랬죠. 기업은행 보통예금 20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고 수행과제에 준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는 금융기관 조에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수수료 비용 결제한 거 얘기하나 보네요. 수수료 결제 확인 결제 금액 날짜는 3월 20일 2만원인가 보네요. 자, 3월 20일 날 조에서 발급 수수료 2만원 돈을 갖다가 통장에서 바로 지급한 것이네요. 그죠? 자료 설명을 보면 날짜 3월 20일부로 20일 날 회계감사 진행을 위한 금융기관 조에서 발급받고 수수료 비용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회계감사 업무와 관련된 거네요. 그죠? 그럼 분기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2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은행은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원. 자,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계정조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수수료 비용 계정은요 900번대도 있고요. 아이고 800번대 비용, 즉 판관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900번대 여기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 여기 영업 외 비용 계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회계감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관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800번대를 사용하시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계정 수수료 비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수수료 비용이 나갈 때가 있더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주식을 갖다가 거래하게 되면 거기서도 수수료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수수료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 수행과제에서 3월 20일 거래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랍니다.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20일이고 차변에 나가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다행히 800번대 수수료 비용 하나밖에 없네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수수료 비용이라고 800번대로 딱 정해놨네요. 시험 문제로서는 좋은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틀리지 않을 테니까. 자, 차변의 금액은 2만원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근데 얘는 신한은행 거래라고 그랬었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정 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에서 수수료 비용도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일반 거래를 보시게 되면 날짜는 4월 18일이고요. 자전거 무역의 외상 매출금 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잔액 300만원은 합의에 따라 단기 대여금이라 그러면은 계정을 갖다가 우리는 단기 대여금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6개월이니까요. 이자율 5%로 전환되었다. 이런 경우도 거래가 등등할 때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서는
자,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4월 18일 이전에 우리가 뭔가 상품을 먼저 매출을 했어야 되겠죠. 팔았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걔가 외상매출금이었나 봐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여기 자전거 무역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7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그냥 부가세는 좀 빼기로 할게요. 그냥 빼고서 다 합쳐서 700만 원 이렇게 상품 매출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은 좀 FAT 1급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이게 부가세 예수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700만 원이라는 뜻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부가세 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외상매출금 이제 회수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받은 게 있죠. 7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통 예금으로 계정은 우리은행 계정으로 400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얘 돈 왜 들어온 거예요? 400만 원이 바로 앞에 있었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자전거, 여기 7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얘는 외상매출금 대신에 돈을 빌려준 걸로 그렇게 처리하자 그랬어요. 차이는 뭐냐면 외상매출금은 계정이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는 한 돈을 늦게 받는 것이지 늦게 준다고 해서 이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사에서 회수를 못하게 되면 가능하면 그 거래처에다가는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받기로 한 날 거래처에서는 400만 원 보내면서 저희가 지금 사업사장이 여기 좀 자금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돈을 외상매출금을 갚기는 갚을 건데 외상매출금 대신에 차액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 그 금전 대차 계약서 그런 것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그냥 여기 단기대여금 이렇게 말로 계정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갚을 것이고 기간마다 이자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약서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단기 대여금.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없어지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래처는 또 자전거 해줘야겠죠. 해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거래 자료 입력 항목에 대해서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 처음에 발생했던 거,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에 발생했던 것을 대변으로 다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400만 원 받고 단기대여금으로 300만 원 전환된 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문제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4월 18일이네요. 날짜는 4월 18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우리은행.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400만 원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랬었죠. 거래처는 자전거, 저기 맞네요. 자전거 무역, 요거네요. 그죠? 자전거 무역으로 3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얘도 자전거 무역 똑같죠?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이게 하는 게 이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거래자료 입력, 여기 기타 일반 거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 다음 파트는 실무수행 세 번째 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자료들 입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계속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